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숨은 폴더를 들어가셔야 돼요. 별거 없어요. 숨은 폴더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서 위에 주소창 있잖아요. 컴퓨터, 로컬 디스크, 사용자, 모바일 앱 이렇게 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 포맷하기 전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돼서 포맷해야 될 때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백업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백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윈도우 7을 기준으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많이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7을 아무래도 많이 포맷을 하실 것 같아서 윈도우 7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은 윈도우 7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윈도우 XP가 됐던 7이 됐던 8이 됐던 윈도우 10이 됐던 전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업 작업을 하기 전에 어디에다가 백업을 해야 할지 정리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물론 외장하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게 가장 깔끔해요. 외장하드에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드라이브에다가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백업을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고요. 윈도우 키와 R키 띵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잖아요. 그때 요거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COMP MGMT MSC 됐죠? 그러면 컴퓨터 관리가 나올 거예요. 엔터 쳐주세요. 네, 이렇게 컴퓨터 관리가 나오면 그때 제일 하단에 바로 위에 있는 디스크 관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띵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쭉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스크가 많죠. 이 상단에 여기 보시면 디스크 파티션 3일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근데 요 위에 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요 아래 걸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좀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디스크 0, 1, 2, 3 이렇게 있죠. 요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리 디스크의 개수입니다. 드라이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실제로 저는 물리적으로 저장 장치가 총 4개가 꼽혀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C 드라이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윈도우 C 여기 있죠. 윈도우 C 그리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메모를 먼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C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디스크 넘버랑 디스크 넘버요. 디스크 3이죠. 요거 반드시 메모해 놓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 3인데 여러분은 디스크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그죠? 2일 수도 있고요. 물론 4, 5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끼신다면. 그런데 요 디스크 넘버를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윈도우 C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418.45GB로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몇 기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의외로 요거를 지금 윈도우 C 여기다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새 윈도우를. 근데 여기다 설치하지 않고 뭐 디스크 2에다가 설치한다거나 디스크 1에다 설치한다거나 엄한 데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복잡해지죠. 왜냐면은 다른 데다 설치하면은 그만큼 다른 데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소리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메모를 해놓으세요. 디스크 몇 번인지 그리고 C 드라이브가 몇 기가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반드시 그걸 더블 체크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별거 아닌 팁이긴 한데 요거 하나 잘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끝장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모아놨던 모든 데이터가 그냥 요 한 번의 클릭으로 싹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를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백업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같은 C 드라이브
같은 C 드라이브에 넣으시면 안 되겠죠. 가능하다면 디스크 넘버가 다른 데다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런데 내가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요 디스크 중에서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에다가 백업한 데이터를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 간단하죠. 내 문서, 음악, 영상, 사진 같은 거 백업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윈도우 키와 E키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와 E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탐색기가 나오죠. 그때 좌측에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쭉 있죠. 요것들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다 옮겨 놓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바탕화면 파일이에요. 바탕화면 파일. 바탕화면이 의외로 여러분께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바탕화면에다가 무언가 넣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바탕화면에 뭔가 파일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런저런 파일을 넣어놓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랩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문서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다 그럼 요거 당연히 백업 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 저도 예전에 한창 많이 실수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모바일 랩 있고 모바일 랩 요 바로가기가 있어요. 이 바로가기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바로가기는 백업을 해봤자 실제로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습니다. 그냥 요 아이콘만 백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쭉 백업하는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하단에 요거 화살표 모양 있잖아요.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거면 반드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에서 요 모바일 랩 바로 가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복사해 놓고 딴 데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백업을 해 놓으시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백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바탕 화면에 있는 바로 가기 요 파일 하나만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수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실 때에는 요렇게 폴더 모양만 있는 거면은 요 자체에서 그냥 백업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아이콘이 있는 경우, 요 바로 가기 화살표 표시 있잖아요. 요 아이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바탕화면도 여기까지 할게요. 바탕화면 끝났어요. 그 다음은 카톡 메신저 다운로드 파일. 보통 카톡을 설치를 하시면 내 문서 안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카톡의 다운로드 파일 경로를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에는 카카오톡 다운로드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카톡 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톡 안에 있는 파일도 중요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카톡 파일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인인증서예요. 공인인증서를 백업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은행에 들어가서 뭐 내보내기, 뭐 가져오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윈도우 키와 E키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 E키 딱 누르시면 됐죠? 그럼 여기에서 C 드라이브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띵띵, 됐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사용자 보이시죠? 사용자 폴더 들어갑니다. 띵띵,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이 폴더의 개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정,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랩 요거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PC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띵띵. 그럼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숨은 폴더를 들어가셔야 돼요. 별거 없어요. 숨은 폴더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서 위에 주소창 있잖아요. 컴퓨터, 로컬 디스크, 사용자, 모바일 랩 이렇게 돼 있죠. 요 모바일 랩은 아마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틱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로 바뀌어요. 그때 여기에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돈 표시 있잖아요.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틱 하면 이게 돈 표시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누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엔 앱 데이터 appdata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띵. 그러면 아까는 안 보였었던 히든, 숨겨져 있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때 로컬 첫 번째 개가 아니고 로컬 로우 두 번째 거, 로컬 로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mpki라는 폴더가 보여요. 그죠? mpk라는 폴더를 통으로 복사, 그리고 백업하는 데 붙여 넣으시면 돼요.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인증서를 아주 쉽게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포맷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앱 데이터, 여러분의 경로, 앱 데이터, 그리고 로컬로 안에다가 mpki라는 폴더를 그대로 넣으시면 요거 마찬가지로 그대로 바로 공인인증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실 거예요. 됐죠? 공인인증서 끝이에요. 그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를 또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별거 없죠? 똑같아요. 윈도우 2키 누르시고 C 드라이브 누르시고요. 똑같아요. 사용자까지 똑같아요. 됐죠? 그리고 모바일 랩까지 똑같아요. 요거는 모바일 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즐겨찾기 보이시죠? 즐겨찾기 요거를 뚝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됐죠? 즐겨찾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끝났어요. 그 다음 정말 많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티키 노트예요. 저는 스티키 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스티키 노트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백업 못 해갖고 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스티키 노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스티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티커 메모라고 보이실 거예요. 실행을 해주세요. 띵. 그럼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스티커가 나오죠. 그때 저는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로 갑자기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메모가 없는데 여기에 아마 메모 있으실 수 있겠죠. 뭐 모바일 랩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있어요. 모바일 랩 이렇게 있어요. 요런 메모들을 당연히 백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스티커 메모를 백업하는 건 윈도우 7이냐 10이냐에 따라서 약간 경로가 달라요. 일단 먼저 윈도우 7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윈도우 키와 E 키를 눌러주시고요. 띵 눌렀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C 드라이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엔 사용자 똑같이 들어가시고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계정으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앱 데이터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는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하고 돈 표시하고 appdata 그리고 엔터 칠게요. 띵 엔터 치면 또 나오죠. 이때 여기에서 이번에는 로밍을 들어갑니다. 로밍 세 번째 거 더블 클릭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갑니다. 요 폴더 개수는 여러분께서 뭐 프로그램을 얼마나 설치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티키 노트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sticky note.snt라는 파일 있죠. 요거를 백업하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했다가 뭐 나중에 포맷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윈도우 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약간 달라요. 제가 윈도우 10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요 사용자 C 드라이브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까지는 똑같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중에서는 여러분의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랩이라고 해놓지 않고 댄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앱 데이터를 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숨겨져 있는 폴더도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놔갖고 앱 데이터가 바로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appdata 똑같이 치시면 똑같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는 로컬로 들어갑니다. 로컬 첫 번째 거 바뀌었죠? 원래는 로밍이었잖아요. 근데 로컬로 들어가시고요.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엔 패키지스라고 있어요. 쭉 내리다 보면 볼까요? PACKAGES 보이시죠? 더블 클릭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엔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놀라지 마시고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티키 노트 언더바 8WEKY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티키 노트를 찾아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티키 노트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조금 길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티키 노트 뒤에 뭐 숫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티키 노트라는 이름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로컬 스테이트라는 폴더에 들어가시고요. 더블 클릭 됐죠? 그리고 나선 다 왔어요. 이젠 plum PLUM 보이시죠? plum.sqlite 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을 백업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파일명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방식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백업을 하시고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티키 노트도 끝! 됐죠? 그러고 난 다음은 폰트입니다. 폰트
근데 요거는 아마 폰트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미 백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폰트를 백업을 안 하셔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꼴이라고 하죠. 글꼴은 그냥 일반적인 글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백업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이나 포맷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폰트가 다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좀 희한한 폰트, 제가 얼마 전에 전소민체 같은 거 올렸었잖아요. 런닝맨에서 만든 전소민체, 그런 것들 나는 백업을 해놔야겠다 싶으면 폰트를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폰트 백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똑같아요. 윈도우 2키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C 드라이브 똑같이 들어가세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윈도우즈를 들어갑니다. 윈도우즈 있죠? 더블 클릭. 그러고 난 다음에 폰트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FONTS 폰트. 됐죠? 더블 클릭. 그러고 난 다음엔 여기 안에 있는 파일들이 쭉 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전소민체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나 요거 맞아, 요거 난 필요해, 요거 일반적인 폰트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한번 따로 다운받았던 폰트야, 이거 나 필요해. 그러면은 누르시고 똑같아요.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복사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백업해야 되는 곳에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이 폰트가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포맷한 다음에 이 폰트를 넣으실 때는 요거 그냥 복사하셔서 아까 그 폰트 폴더 있잖아요. 폰트 폴더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에다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파일 넣듯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폰트도 끝났어요. 네, 다음은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겁니다. 의외로 요거 놓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프로그램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넣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한번 쭉 보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좌측 윈도우 키를 눌러서 프로그램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고 메뉴가 나오거든요. 눌러보세요. 띵. 됐죠? 그럼 이렇게 저는 이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제가 새로 설치한 윈도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맞아, 예를 들어서 크롬 있죠. 맞다, 크롬에 관련돼서는 내가 백업할 게 없나? 백업할 게 있긴 하지만 나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크롬 다시 로그인 하면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맞다, 이건 상관없나? 이건 상관없나? 이건 상관없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VM웨어. 맞다, 나 VM웨어 파일 백업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놓치는 거를 딱 생각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시면, 그래서 리스트를 보고 백업해야 되는 게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서는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좀 약간 시리즈 개념으로 좀 약간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엔 윈도우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클린하게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방법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윈도우 7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양이 낮아서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윈도우 7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 정도의 설정은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고, 지금 정리하는 내용은 네 번째입니다. 포맷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러니까 윈도우를 재설치를 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 백업이죠. 백업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파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패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드린 방법 이외에도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좀 더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보통은 요 정도 하시면 웬만큼 중요한 거는 백업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